네, 여론조사 결과를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특징은 40.0 대 30.1. 정확히 말하면 두 자릿수가 조금 안 되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벌어진 게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10.2, 심상정 후보 4.7, 유승민 후보 2.5, 주요 정당 후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갤럽 조사 오늘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지지율 격차. 문재인 후보가, 예. 네, 문재인 후보가 41%를 기록해서 다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7%에서 30%로 한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9%, 심상정 후보 4%, 유승민 후보 3%, 조원진 후보도 0.2%로 이 갤럽은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요. 자, 특징은 갤럽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41이라는 거는 1%포인트 문 후보는 약간 올랐지만 안철수 후보가 7%포인트가 빠졌다. 저게 이제 핵심이네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급등하던 것이 이제 네.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이제 양강구도라는 말을 그야말로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벗어나면 오차 범위가 6.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6.2%, 4% 그렇죠. 정도니까. 지금 예. 소개해 주신 두 개 다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과연 그럼 양강구도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그럼 1강 1중 정도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는 저게 굉장한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거 보니까 제가 매번 이렇게 여론조사 전할 때마다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하기가 좀 겁나는,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공고하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그런 표들이 결국 흘러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공고성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상당히 박빙의 어떤 형세를 이뤘을 때는 2주 만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빠진 표를 다시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제 2차 TV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랄지 아니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좀 상승하는 지금 한 2% 정도 상승했죠.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 측의 어떤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5월 9일 대선까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약간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적으로 가서 호남표를 잡아야 하고 또 유동적인 보수표를 잡아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TV 토론에서도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결국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진보층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고 보수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형세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지금 송미수 회고록이랄지 여러 가지 만약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수표가 됐건 진보표가 됐건 또는 중도표가 굉장히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나온 가장 최신의 이 갤럽 자체 조사 중에 지역별 조사를 좀 몇 군데 짚어드리겠습니다.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의 우세가 다 나타났지만 특히 쟁점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충청, 이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 부분 많이 앞서는 그런 비율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 이 갤럽 조사 46대 29로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홍준표 7, 심상정 3. 유승민 후보는 이 갤럽 조사에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는 숫자 표기가 좀 어렵다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주, 전라, 호남이네요. 네, 호남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문재인 후보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5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3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4%, 홍준표 후보 2%, 유승민 후보 역시 아직 지지율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호남이 이렇고 자, 한참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았던 대구 경북 이른바 TK라고 표현되는 대구 경북 지역 26, 24, 23 잘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2% 정도 해서 2위,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밀린, 물론 뭐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만 유승민 후보 10, 심상정 후보 5. 자, 이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안철수의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당 소속에 대한 진영 논리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중도층과 부동층이 얇아지고 고정지지층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초반에 문재인 후보의 상승으로 인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네. 문재인 후보는 1%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7%를 지지율을 까먹은 게 바로 부인에 대한 후보 부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유치원 발언이라든가 TV 토론에서의 1차 토론에서 불안감, 2차 토론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지지율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다시 회복되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무엇인가 반전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런 안철수 후보의 초기 선거운동의 대응의 미숙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전체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2%에서 3% 정도 지지율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등락폭이 빠졌다. 특히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의 보수 중도 외연 확장으로 인해서 야권 지지성 대표성도 약화됨에 따라서 호남의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차 토론에도 뭐 선전했다. 어제 저희가 패널분들이 이렇게 썼는데 안철수 후보 꽤 잘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딜레마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이렇게 봐요. 안철수 후보를 사실은 보수의 대안으로 생각해서 지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조사를 보면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TK에서 계속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어차피 안 될 거 이제는 본인들이 확실히 밀고 싶으면 홍준표를 밀겠다 이런 의도로 갔다고 보고요. 네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서 충분히 비등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능력이라는 표현은 제가 개인의 자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나 조직이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홍준표의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라고 저는 보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안철수 후보가 물론 중도 외연 확장과 보수의 확장을 위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호남의 정서에 일정 부분 반감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너무 보수 쪽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또 보수의 대안이 되면 혹시나 호남이 홀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접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은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TV 토론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남아있으니까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주요 후보들에게 여러 가지 공세를 할 수도 있고 또 아킬레스건이라고도 지목되어 온 부분이 또 새롭게 불거진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후보 순서대로 먼저 첫 번째로요. 송민순 전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 역할론. 이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좀 논란이 됐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온 건데 달라진 점은 송민순 전 장관이요. 본인은 다 이 수첩에 기록을 한다. 이러면서 지금 들고 있는 수첩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를 한 걸 저희가 인용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건, 뭐 있니 없니 말이 많았던 송민순 쪽지를 이렇게 본인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워터마크라고 그러죠. 청와대의 문장이 어렴풋이 보인다. 이런 것까지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글씨 11시 20분 하고 또 시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18시 30분에 이 전화로 접수해서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에게라는 이 부분은 아마도 본인 글씨는 아니다. 이것은 아마 당시에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7년 11월이에요. 근데 2007년 10월 4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회담하고 이른바 14선언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2달 후인 2007년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임기가 2달뿐이 안 남은 대통령이 왜 무리해서 그 평양까지 가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 갖고 오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14선언 있고 나서 그 다음 달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정상회담에 그 온기가 남아있던, 그러니까 남북 간의 네. 그 한 라인이 말이에요. 이른바 한 라인이 굉장히 그 후속 조치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굉장히 그 신속하게 작동을 잘 했을 때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이 청와대 워터마크 이거 보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문건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에서 내부 보고 문건이에요.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했다라고 송민순 전 장관이 정보 보고 차원의 쪽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쪽지를 가지고 있어서 건네줬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온 보관해온 것이다. 이런 문건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2차 토론회에서 분명히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게 북한 당국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의 반응을 네. 보일 것인가를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한 거지 그쪽 당국에 물어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공개된 문건은요. 물어본 게 맞아요. 자, 지금 그래서 내용이 보입니다.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에 14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저 쭉 보시면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그 표결에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자, 송 전 장관이 내가 보고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제 와서 이 문건을 공개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 토론회 발언 때문이었다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지난 13일 토론 때 북한 인권 결의안 이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 묻혀버렸어요.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6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6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설전에서는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예. 국정 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거기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사람이 정보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누구 말입니까?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아니 국정원이 그래 휴민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알아봤단 말입니까? 105억에는. 아니 그거는 북한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2월 9일 날 그 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말이에요.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보도록 했다. 판단해 그러니까 보도록 북한이 했다는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 토론회 길게 보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두고 사전에 물어봤냐, 북한에 직접 물어봤냐라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런 적 없다. 그냥 파악만 했다. 동향을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2007년 11월 6일 날 대통령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인권 결의안은 현재의 남북의 유화 국면상 기권하는 것이 한반도 레버지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사항을 국정원을 통해서 북에 통제하라고 하고 그리고 외교부를 통해서는 유엔 외교 대표부에 외교 행랑으로 훈령을 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것을 진행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공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외교 훈령을 내리지 않음으로에 따라서 아마도 18일 날 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송민순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그렇다면 정말로 송민순 장관 여러 근거를 대면서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엔 인권안을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말이 사실인지 송민순 장관의 판단이 맞는 말인지를 알아보라고 한 거지 북한에서 인권 결의안을 할지 안 할지 물어보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과 그 당시에 그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네네. 북한에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송민순 장관의 저는 판단이 옳은지를 파악해보라라는 것이 그 정확한 문제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엇갈리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공개한 이 문건은 주장한 문건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수첩, 이 쪽지가 이제 이 안에 있다. 나는 모든 걸 기록한다. 이 수첩을 펼쳐 보이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기에 이 수첩 안에 보이시죠?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저 내용을 일부러 공개를 하고 물어보라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쪽지에 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송민순 전 장관, 그 문재인 후보의 이제 발언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은 그건 네. 것 같아요. 송민순 전 장관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에 직접 문의해서 물어봐서 의견을 들은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떤 의사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는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예를 들면 파악해보니 북한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정말 북한에게 직접 물어봐서 북한에게 직접 무슨 답신을 받아가지고 쓴 건지 이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이 어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3자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국정원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호텔방에 들어와서 통화를 했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차관하고 네. 그때는 장관이었잖아요. 네네. 차관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네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차관을 또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조사나 표현은 안 맞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20일 날 이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한 측에 우리, 즉 남한이 인권결의에 어떤 입장이든 현재 너무 좋은 남북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낸 일은 있다.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 노 코멘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송민순 장관의 어떤 자서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결국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보관 그리고 이제 거짓말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 부분에는 이제 진실 공방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지금 문건 자체를 보면요, 이제 청와대에 어떤 문양이 찍혀져 있고 그 밑에 또 사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필로. 그 당시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거기에다가 뭐 자필을 적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문건 자체는 뭐 조작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캠프 측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리고 송민순 장관이 아까 그 수첩 내용에도 보면 그 당시 상황에도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죠. 그래서 네.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언뜻 이렇게 보면 사실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왜 이런 것들이 대선 직전에 이렇게 야기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메모지랄지 아니면 저 문건 전체를 보면 송민순 전 장관의 어떤 그 자서전의 내용이 상당히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당시에 저기에 관여했던 많은 관여된 뭐 장관이랄지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김만복 전 원장도 그 당시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송민순 전 장관의 어떤 말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쪽지, 그런 문건이 지금 증거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그것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외부 사람들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게 진실인가가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선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 쪽을 지지하는 그런 층은 워낙 강고해서 네. 영향 별로 미치지 않지만 네네. 향후에 어떤 보수층이랄지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어떤 지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이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아직 거죠.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예. 송민순 전 장관, 내가 지금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나도 증거를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시죠. 오늘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바로 내놓은 반응입니다. 아니,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는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11월 20일 송민순 전 장관이 이렇게 제출한 그 자료, 자, 북한에게 반응을 물어봤다는 그 날짜가 11월 20일이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미 16일 회의에서 기권이라고 결정이 됐었고, 그거를 내가 증거로 제출을 하겠다. 그러면 북한에 통보한 게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오늘 이게 부품 공작이라든가 NLL 제2의 파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16일에 사실상 결정된 건데 20일에 이런 문건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2차 토론회에서는 물어본 적 없다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통보는 했다. 통보는 했다. 이 표현이 또 다른 제2의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하고 접촉은 있었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문이건 통보든 간에 남북 당국에 접촉이 있었다.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정보를 파악하라고 알아보라고 한 일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아니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통보를 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정부의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를 해줬다라는 거니까 그 국정원 라인이 가동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때 남과 북이 접촉을 했다는 건 분명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게 과연 문의였는지 일방적인 통보였는지 네. 이게 여기서 또 논쟁이 새로운 단계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자, 정확한 것은요. 통보해주는 차원이었다. 이제 그런 워딩입니다. 방침을 물어본 적은 없다. 예. 아니 멸공통일을 얘기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7.4 남북 공동선언을 하면서 이우라 그 당시 국정원장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장 부장이었죠. 평양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적이든 적이든 간에 적성국계에 대해서 대화의 창구는 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핵심 쟁점은 뭐냐면 11월 16일 날 기권 결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월 16일 날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북한의 통지, 왜 남북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서 이런 서운한 결정을 하도록 니네는 이해라는 차원에서 통지를 했다는 거고 그건 국정원에 자료가 남아있을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 당시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그렇게 이후에 얘기했어요. 송민순 장관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문건을 청와대 마크가 워터마크가 찍힌 문건은 송민순 장관이 북한도 양해할 수 있고 모든 강대국들이 인권 결의를 찬성하기 때문에 북한도 양해 가능할 것이니까 아니지 않냐 양해하고 지금 북한들이 벌쩍 뛰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오히려 송민순 장관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익의 안보에 도움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이 북의 입장을 통보한 문제하고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송민순 장관의 바람과 달리 이 문건 공개가 문재인 후보에게 안보관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의 심리들을 자극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유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셨고요. 아직 문 후보도 뭐 공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에 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